2차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오게 되는 게 ax 제곱에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다면 최고참 계수가 a인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가지는 식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계수를 비교를 했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와 같더라. 이걸 방금 배운 거잖아. 그러면 최고참 계수가 a이면서 3차도 한번 생각해 볼까? ax의 3승 bx의 제곱 cx 더하기 d가 있는데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그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식은 최고창은 변하지 않고 x-의 알파 x-의 베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걸 전개를 해 봅시다. 전개를 하면 x의 3승 이렇게 될 텐데 얘랑 비교를 할 거니까 그럼 이 친구를 양변을 a로 다 나누어 버리면 여기 틈새에다 적어 볼까? a로 다 나누어 버리면 밑에 적읍시다. 요 부분을 a로 나누고 여기는 여기서 왔어요 라고 a로 묶는다 합시다. 여기 a가 있으니까 a로 묶어서 표현해 보면 x 3승에 a분의 b의 x의 제곱이 되고 a분의 c의 x가 되고 a분의 t가 되겠다. 자, 그러면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개씩의 곱은 이번에는 부호가 플러스죠. a분의 c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다. 시작은 항상 마이너스인데 그 다음은 플러스. 시작은 항상 마이너스인데 그 다음은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3 숫자를 내가 좀 지어내 볼까요? 2x의 3승 마이너스의 3x의 제곱 더하기 4x의 더하기 5. 자, 이 근을 모르지만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이 알파, 베타, 감마는 대입을 하며 성립을 할 테고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 식 fx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대입하면 0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양변의 식을 x 삼승으로 한번 나누어 보자. (1분의 2가) 되고 얘를 돕기 위해서 플러스로 합시다. x분의 3이 되고 x제곱분의 4가 되고 x 3승에 5가 되고 여기에는 뭐를 대입하면 성립할까? 이 x 자리에는 1. 왜? 마이너스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답은 알파 베타 감마야. 똑같은 식을 0이 되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x 3승이 뭐든지 간에 여기도 x 3승으로 나누고 여기도 x 3승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분자가 뭐를 대입하면 성립한다? 알파 베타 대입하면 성립하지. 그러면 똑같은 걸로 나누었을 뿐이니까 여기에 대한 근도 여전히 알파
베타, 감마를 x 자리에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을까? 이게 확실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에다가 똑같은 걸 나누었을 뿐이야. 그게 하나씩 쪼개서 적었더니 이렇게 보인 거고, 얘는 여전히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거꾸로 적어 볼게요. 5에 x분의 1의 3승 4에 x분의 1의 제곱 3에 x분의 1의 2는 0이다. 얘는 요 표현만 다르겠지, 얘랑 얘랑 같고 같으니까 얘는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하죠. 그러면 요 부분에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에 x의 3승 4에 x의 제곱 3에 x의 더하기 2는 0이다. 이 근은 뭐가 될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성립하더라? 알파. 알파분의 알파분의. x 대신에는 알파죠. 그럼 x 대신에 합시다. x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성립하더라 하니까 알파, 베타, 감마 대표적 알파만 적어 볼게요. 그러면 괄호 대신에는 뭐가 들어간 거랑 같을까? 알파분의 1이 들어간 거랑 같잖아. 그럼 여기 x 대신에 x랑 바로 위에 식에서 뭐가 들어가 주면 x 대신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이랑 애초에 우리가 시작됐던 이 식은 어떤 차이가 있지? 이거랑 이거는 같은 식이었어. 얘랑 얘랑도 같은 식이야. 세 개는 같아. 얘는 달라. x분의 1 x로 바꿔 적거든. 자,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개수가 반대로 가죠. 2, 3, 4, 5, 5, 4, 3, 2. 왜? 여기에서 바꾸어 적었으니까. 그러면 이 식은 개수를 바꾸어 적었더니 근이 어떻게 되더라? 뒤집어지더라. 이거 설명하려고. 연습. AX의 3승 BX의 제곱 CX 플러스의 D는 0의 세 근이 2랑 3이랑 4다. 그렇다면 DX의 3승 CX의 제곱 BX 더하기 A는 이 식에서 X 3승으로 나누고 순서만 바꿔 적은 거잖아. 얘의 근은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를 2차로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X의 제곱에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한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볼까? AX 제곱에 마이너스 BX 더하기 C는 0은 두 근은 뭘까? 얘가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럼 얘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은 여기 1차원 부호가 반대니까 A의 X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 전개하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가 생기고, 여기 부호가 반대되니까 여기 1차원 부호 반대되는 거하고 같잖아. 예, 잘했는데 요거 전개식 한번 적어볼게요.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얘는 뭘까를 요거랑 비교를 해보자. b 대신에 마이너스 b 넣었으니까 여기가 b 자리잖아.
얘 대신에 마이너스로 바꾸어 적으면 x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의 알파 베타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잖아. 맞죠? 부호만 여기서 부호 반대됐으니까 1차원 부호 반대로 적겠다. 얘는 인수분해 보니까 a에 라고 표현이 된다면 이 식의 두 근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라고 볼 수 있겠다. 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1차원 부호 바뀌니까 근이 알파 베타가 뭐로 바뀌더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더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면 순서를 바꿔 적어 봅시다. 여기는 1차원 부호만 반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순서를 바꿔서 cx 제곱에 bx 플러스의 a가 되면 이 두 근은 뭐가 될까? 개수가 반대로 갔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근이라고 바로 한눈에 알아보면 좋겠다. 왜 그런가요? x제곱으로 나눠 볼까? 여기는 증명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x제곱으로 나누면 요거 먼저 적을게요. a 곱하기 x분의 1의 제곱이 되고 b에 x분의 1이 되고 c는 0이죠. 얘랑 얘는 같은 식이잖아. 표현만 다른 거고. x분의 1로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나누었으니까 해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a, b, c에서 괄호에 들어갈 게 뭐가 되어주면 성립하더라? 알파가 들어가면 성립하더라. 그래서 x분의 1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 성립하더라. 또는 x는 알파분의 1을 대입하면 성립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장에서. 그렇다면 한 개 더, 여기서 부호가 반대가 되면 c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bx 더하기 a는 0. 1차원 부호만 반대네. 그럼 근이 이거였다 그러면 이 근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얘가 요거 이해가 됐다면 이 부분 지우고 여기다 결론을 한번 적어 볼게요. ax제곱에 bx에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첫 번째로 ax제곱에 1차원 개수만 부호가 바뀌면 여기에 대한 두 근은 이게 되고, 개수 순서를 바꾸면 알파분의 1에 베타분의 1이 되고, 방금 여기서 본 것처럼 1차항의 개수를 바꾸면 마이너스를 달아준다. 1차항 부호 바뀌면 근이 마이너스 달려요. 개수가 역순으로 가게 되면 근이 역수가 돼요. 알아두면 방정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알아두면이 아니라 필수죠. 나중에는 자유자재로 쓰게 될 겁니다. 자, 111페이지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이 실근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판별식과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여 두 근의 부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음수일 조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두 근이 존재해야지 양수든 음수든 뭘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근이 존재할 그 근거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좀 고민이죠. 등호가 들어있네. 중근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중근이 되면 두 근이 같을 수도 있나 봐. 여기서는 그래서
두 개가 진짜 두 개가 아닐 수도 있는, 포개져서 한 개 이어도 일단은 두 개로 보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일단 두 근은 존재해야 돼요. 존재하고, 두 근이 양수니까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겠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부분만 딱 바꿔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고 a분의 c가 양수예요 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두 근이 음수를 했습니다. 두 근은 존재해야 되니까 일단은 판별식 성립해야 되고, 음수 더하면 음수죠. 저거 위에 왜 저거 응? 이거? 2차 방정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죠? 마이너스 2분의 이거 대신 적었죠. 왜 그랬어요? 알파 베타는 뭐죠? A 여기 있네요. 똑같은 거네. 이틀 만에 까먹었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성립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도 알 수가 있겠다. 두 근이 음수인 조건인데 두 근을 솔직히 모르는 경우가 많죠. 모르니까 일로 가는 거죠. 개수는 알 테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합니다. 판별식이 왜 없지? 왜 없을까? 그 부분 생각해 봅시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에 대한 예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2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랑 1일 수도 있죠. 둘을 더하니까 여기 합이 1이고 여기는 더하니까 합이 마이너스 1이라서 합이 부호가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부호가 다르면 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곱은 부호가 다르니까 곱하면 음수가 될 거야. 이 부분을 바꿔 적어보면 a분의 c는 음수가 될까? 얘 한 개만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왜 판별식이 없냐라는 거죠. d는 뭐가 될까? 자, a분의 c가 음수예요. 이 조건 생각하면서 판별식은 뭐가 될까요? b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4ac잖아. a분의 c가 음수라는 말은 a, b의 부호는 어떨 것 같아? a랑 c의 부호는 다르다. 다르다죠.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a와 c의 부호는 다를 거야. a와 c의 부호는 다르니까 이 a 곱하기 c의 부호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까지 데리고 오면 플러스죠. 얘는 0 이상, 얘 이상 플러스라고 합시다. 플러스랑 빼기 데리고 오는 플러스랑 둘을 더하면 항상 뭐가 되겠다? 양수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말이거나 a분의 c가 음수가 되면 판별식은 항상 0보다 커.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다니. 그래서 안 합니다. 이대로 다음 걸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2번 양근 은근 가질 조건. 양수근과 음수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부호가 다르고, 아까는 뭐가 큰지 모르니까 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세분화 시켜봅시다. 두 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부호가 반대는 반대인데요, 두 근의 절대값이 같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볼까? 얘로 한 개는 플러스 2가 되고 한 개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음수 절대값이 양수 절대값보다 커요. 예를 들면 한 근은 2가 되면 마이너스 3, 음수의 절대값이 커요. 또는 음수의 절대값이 작아요. 3이랑 마이너스 2랑 작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세부적인 조건이 달린다면 공통점은 있죠. 곱하면 음수입니다. 부호가 반대니까요. 라는 것은 공통인데, 둘을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만 적어줘요. 그래서 더하면 0이 된다. 이 멘트를 보는 순간,
부호는 반대고 절대값이 같은가 보다. 더해서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예를 들어서 음수라면 같은 걸 더해 그 둘이 두 근을 더했을 때 음수가 되면 음수가 크다라는 이야기겠죠. 절대치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예요 조건이 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양수인 근이 더 크니까 더해서 양수겠군. 어려운 개념은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크다라는 말은 여기가 y축일 때 그래프가 조금 왼쪽으로 치워져 있다면 양수 근의 절대값보다 음수 절대값이 더 크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대칭축은 왼쪽에 음수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칭축은 0보다 작다와 얘는 같은 말로 볼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양수의 절대값이 크면 이런 형태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양수 절대값이 음의 절대값보다 크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은 어떻게 될까? 축은 오른쪽에 양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축은 0보다도 커요 라고 말하는 게 이 말과 같은 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이 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두 근이 모두 양수랍니다. 양수랑 음수는 조건이 조금 많았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알파도 베타도 양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첫 번째로 판별식.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또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다. 알파 베타 또는 a분의 c가 양수다. 이걸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판별식 D 생각을 해보면 D는 4분의 D는 절반 1 1-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넘기니까 마이너스 4보다 두 번째는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인데요. 마이너스 a가 저기에서 1입니다. b는 마이너스 2가 되죠. 1창의 개수니까. 적었더니 양수네. 아, 얘는 항상 양수구나. 얘는 항상 k가 없습니다. 변수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1분의 k 더하기 5죠. 얘도 양수가 돼야 되겠다. 넘기니까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우리는 답을 찾아볼 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5에는 등호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 다음에 2번은 좁지만 여기 적어볼게요. 서로 다른 부호랍니다. 알파 베타가 음수면 기억할 거 판별식 안 쓴다. 그냥 a분의 c만. 여기서 a분의 c는 k 더하기 5가 되네. 얘가 음수면 판별식 필요 없어. 자, 책에는 풀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식만 한번 적어보면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그러면 필요한 조건은 뭐가 되느냐면 첫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알파 더하기 베타
또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여야 되고, 알파 베타 또는 a분의 c는 음수니까 양수가 돼야 돼. 이 조건을 풀어보면 답을 알 수가 있겠다. 마이너스 a분의 b 대신에 들어갈 건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바꿔주니까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대신에는 이 부분은 k제곱 더하기 7 항상 양수니까 항상 성립하겠다. 그 다음에 판별식 계산하고 얘랑 항상 성립하지만, 그래서 공통 부분을 찾으면 k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라고 했습니다. 다르다고 판별식 필요 없겠는걸, 얘만 쳐다봐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또는 상수항 a분의 c가 음수면 돼, 넘겨서 m이 0보다 작으면 돼요 라는 것을 간단하게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절대값이 음수 절대값이 양수 절대값보다 크대요. 그럼 우리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음수 절대값이 크니까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의 절대값이 양의 절대값보다 크네요 라고. 풀이야 당연히 음수 절대값 양의 절대값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겠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다. a분의 b가 되겠다. a가 1이니까 라고 해서 m의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다 된다. 자, 18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대요. 절대값이 같으니까 1차항은 x의 1차 개수는 아까 했듯이 0이겠구나. 다른 말은 없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x 1차항이다. 1차항 정리해 보려니까 전개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3의 x제곱에 마이너스의 m 더하기 1의 x 더하기 m 궁금한 건 1차항 계수입니다. 1차항 계수 여기에서 3을 곱해서 일차항 계수는 마이너스만 안으로 넣어서 m제곱의 마이너스 1차항 계수입니다. 얘가 0이 되겠다. 전개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 자, 둘 다 답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거는 뭐 대입해서 확인해 보는 거겠죠. 절대값이 같다. 0이다. 첫 번째 게 자, 어디다 대입을 해볼까? 오랑 마이너스 1. 부호가 서로 반대인데 1차항 계수만 봤으니까 상수항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기억할 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상수항은 음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전개한식에서 상수항 찾아봅시다. 1차 계수는 빼서 찾았고요. 여기서는 상수항이 3m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다 데리고 갔고 마이너스 9만 남습니다. 9 나누면 m은 3이 되겠다. 자, 이 범위도 만족을 하고 m은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3보다 작은 거는 5는 안 되겠다. 너무 안 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두 근이 양수 두 근 가져요 하면 판별식 필요, 두 근의 합도 양수, 곱도 양수, 두 근이 음수예요 라고 한다 그러면 판별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실근 존재해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은 음수, 곱은 양수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은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면 땡큐 1창 0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분의 c 알파 베타는 0보다 작아요 라고 연결을 해주면 되고, 또 뭐가 있지? 양의 절대값이 커요 하면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오른쪽으로 조금간 대칭축이 양수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등등, 그런 부분 그래프를 병행하면서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물어본 거 써먹으려면 이걸 한번 풀어봐야 되겠고, 일단 옳지 않은 것은 아까 곱에 대한 풀이도 있고 하니까 숙제 좀 줄일 겸 7번 8번 두 개만 풀어보고 갑시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절대값 b가 2대1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기만 알려줬지 부호를 모르잖아. 그럼 2가 되는 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같을지 아니면 뭐 또 마이너스일지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할까가 여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a분의 c,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알파 베타인 a분의 c를 보니까 음수죠. 네. 부호가 반대네. 그렇다면 한 근을, 부호는 모르지만 서로 반대 부호일 거라는 건 알 수가 있잖아. 그렇다면 한 근을 2알파라고 두면 반대 근을 마이너스 알파라고 두면 되는 거죠. 부호는 모르겠고 뭐가 양수인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그렇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둘을 더하면 알파인데 알파가 마이너스 m 더하기 5가 되고, 여기 알파랑 맞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얘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이죠. 여기를 알파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할걸 적었겠지만 바꾸고 여기 알파 적었기 때문에 가면 애매한데, 여기가 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이 문자를 좀 바꿀게요. x1 x2 이렇게 합시다. x1 곱하기 x2 한 개를 이래 한 개를 요래 둬버렸으니까 이거 바꿀까? 고객의 요청으로.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걸 알았으니까 1이 되는 거를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 베타를 마이너스 2알파로 두자. 이렇게 하면 식이 좀 깔끔하겠죠. 합에 대한 힌트와 곱에 대한 힌트를 정리를 해볼 텐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 둘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알파 베타는 얘 둘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8, 여기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 마이너스 m.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나누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m은 5 더하기 알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3을 대입하면 8이 될 수도 2가 될 수도 아마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 않을까. 대부분 절대값 B 이거 물어보면 여기가 음수여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른 형태의 질문이 99%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방정식에 대해서 좀 보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또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3하고 과정이 거의 똑같아요. y는 ax 제곱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텐데, 뭐 a가 양수면 당연히 위로 가겠죠. 위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뭐 아래 볼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래로 향하는 것을 형태를 보니까 위로 볼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중에 뭐 고등학교 만약 이과를 가게 된다면 이걸 수학적으로 좀 더 표현을 해볼 테고, 문과는 할 필요 없고요. 문이과 통합이죠. 어느 파트에 나올라나. 그 다음에 꼭지점은 요렇고, 축은 대칭 축은 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y축의 이름이 x는 0이죠.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인 거고, 일단 y축의 대칭이니까 x0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땡겼더니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거 중3 때 솔직히 한 거잖아. 여기를 보면 우리는 꼭지점이 m이고 n이 꼭지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 부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기 왜 마이너스고 여기 왜 플러스일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꼭지점을 대입하면 여기도 0되고 여기도 0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학교 때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었을 거야. 내랑 수업한 건 아니니까. 왜 그럴까? 복잡한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 MN을 여기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고, 요 점이 n만큼 당겨진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을 large x, large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small x와 large x는 무슨 관계에 있냐면, x는 더해졌어요. 그래서 large x는 작은 놈에다가 n만큼 더 간 거예요. 큰 y는 작은 y에서 n만큼 더 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잖아. 근데 궁금한 게, 너희들은 large x, large y라는 너희들은 무슨 관계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는 그래프라고 배웠거든요. large x와 large y는 무슨 관계, 어떤 그래프 위에 있어? 몰라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그래프 위에 있어? 무슨 관계에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얘들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 y는 x제곱 ax제곱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라지 너는 뭐냐? 그러면 이런 관계에 있어. 라지 너는 뭐냐? 이런 관계에 있어. 너희들은 뭐냐? 이런 관계에 있어. 그렇다면 이 식을 조금 바꾸어서 스몰은 라지 마이너스 m이 되고, 스몰은 라지 y 마이너스 n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식을 얘 둘은 이런 관계에 있다 했으니까 대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라지 마이너스 n은 a의 라지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적은 게 이거야. 이 둘은 그래서 라지는 이런 관계에 있어. 이제는 이 그래프는 당겨진 그래프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라지로 안 적어도 되니까 small n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해야지 남들도 알아보겠죠. 이래 적으면 왜 크게 적었어? 그럼 난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적으면 사람들이 아 엑소의 함수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플러스냐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답은 얘는 여기가 원래 지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거야. 마이너스 n으로 있었던 거야. 얘가 넘어와서 플러스가 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평행이동 그래서 식에서는 n만큼 점이 옮겨지면 함수에서는 마이너스가 달린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이 친구하고 어디 갔나요? 이 친구하고 같은 거죠.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얘랑 얘는 같은 게 아니야. 이 x랑 이 x는 같은 게 아니라 여기가 같아. 얘는 전체가 옛날에 원래 이 지자리였어. 이렇게. 그것이 라지를 마지막에 이쁘게 적느라고 스몰로 바꾸어 적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은 나중에 저 도형 이동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는 지자리가 아니야 원래.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y-n으로. 그래서 부호는 통일이 됐고요. 평행이동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다. 중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고등학교 와서도 좀 똑같이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mn만큼 당겨졌으니까 꼭지점 좌표는 m,m이 되고요. 축은 x에 당겨진 이거를 보게 되니까 축은 x는 m이 되겠다. 다음 단원으로 가봅시다. 곱셈 공식 아니죠. 근해 공식 배웠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에 대해서 꼭지점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도 과정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꼭지점. 이거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여기는 알아야 돼요. 요 부분은 암기사항 맞습니다. 여기는 암기사항, 이거는 암기할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상수로 바뀔 테니까 요거는 그냥 필요할 때 유도를 해서 쓰면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기억. 자, y는 일반형 ax 제곱에 bx 더하기 c 풀어에 쳐놓은 걸 우리는 대부분 일반형이라고 하고 예쁘게 뭔가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하고 여기 그렇다면 요거를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a의 x 제곱에 a분의 b x가 되고 더하기 c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제곱 되려면 x항에 대해서 절반에 대해서 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절반하니까 2a분의 b에 제곱이 필요하고 공짜로 더해줬으니까 빼줘야지만 똑같겠다.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괄호를 줄여보면 얘는 완전 제곱으로 변신을 합니다. 한 번 더 적고 그 다음 얘는 얘랑 분배 법칙을 거쳐서 괄호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빼기 괄호를 풀면 4a 제곱인데 a 한 개가 곱해져서 4a가 되고 여기는 b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곱으로 만들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얘를 마이너스로 통분하면 4a에 굉장히 많이 보던 b의 제곱 마이너스 4a인 d 형태가 나오죠.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축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축은 어떻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밑줄 칩시다.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식을 보면 축은 엄청 중요하게 자주 쓰입니다. 대칭 축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형을 보고도 이 앞에 두 개 개수만으로도 축은 바로 판단을 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관계.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함수 그래프 그려서 풀기도 하고, 함수에서 뭘 찾아야 되는데 방정식 근을 찾기도 하고, 이 이후로는 그 뒤에 경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실근과 모음과가 같다. 자, 함수는 여기 적어볼까요? y는 ax 제곱에 bx 더하기 c고, 방정식은 ax 제곱에 bx 더하기 c고, 이런 차이밖에 없을 텐데, 혜련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fx랑 gx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나란히 두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된 x는 뭐를 알려주는 걸까? 우리는 이 식을 풀어서 알게 되는 정보는 무엇일까? 한글 이름으로. 답 이런 거 말고. 근. 근은 식이 한 개 있을 때 대부분 근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형태. 이런 형태에서 우리는 근이라고 하죠. 근하고 해는 같은 말이죠. 이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대. 둘이가 같아요. 교점까지는 좋은데 점은 순서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2,3 막 이런 거잖아. 교점의 x좌표. 우리가 방정식을 나란히, 식 두 개를 나란히, 그래프를 나란히, 함수를 나란히 두어서 푸는 것은, 여기가 y는 fx랑 y는 gx 식이었잖아 원래. y랑 y가 같은 x 값은 뭘까요?를 푸는 거지. y와 y가 같은 요 그래프에서 이 점을 보면, 이 점은 f에서 y 값이랑 g에서의 y 값이 같지. 같은데 그걸 같게 만들어주는 x도 같다면 교점이 되는 거잖아. 이 식에서 y는 없어. y는 뭐시기? y는 뭐시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이 식에 y는 없어. x의 식밖에 없어. 구하면 x만 나와. 그 x가 뭐냐 그러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함수죠. 얘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함수 y 대신에 뭐를 집어넣냐니까 0만 넣은 거죠. 그러면 이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이 0이라는 친구를 하나의 fx처럼 생각하고, 얘를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을 하면 0이라는 함수와 얘 함수랑의 교점의 x좌표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0은 어떤 함수냐 그러면, 0은 y는 0이란 이야기죠. y는 0. 여기가 y는 0, 여기 y는 ax 제곱 더하기 bx. y는 0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x축이죠. 얘랑 흰색 그래프랑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다라고 개념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x축과 만나는 점은 x축의 특징이 y는 0이죠. y 자리에 0이 들어갔지. y에 0이 들어간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y에 0일 때 만족하는 x를 우리는 뭐라 하겠다? 방정식에서 해라고 부르겠다. 또는 근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에서의 근과 같다. 그림에서, 그래서 줄여서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x절편, x절편의 의미가 x축과 교점이죠. 이게 뭐다? 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x절편 찾으세요, 근 찾으세요, 같은 말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함수에서 x절편은 y 대신에 뭐를 넣는 거다? 0을 넣는 거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을 한다면 y가 0이 될 때의 교점의 x좌표가, 근데 여기는 바로 교점이 바로 x좌표 여기죠. 그래서 교점이 그 x 값이 알려주는 것은 근이 되겠다, 해가 되겠다 라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x절편은 근이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이 이차함수는 실제로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죠. 볼록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와서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밑에 거는 뒤집어 놨으니까 그렇다 손 치고요. 근데 방금 우리가 뭘 배웠냐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해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는 해가 두 개인 거죠. 여기서는 해가 한 개 또는 중근이라고 표현할 테고, 여기에는 해가 없다 또는 복소수 배웠으니까 허근 가져요 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래프에서 떠 있으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해가, 이걸 방정식으로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방정식에 해가 두 개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접하게 된다 그러면 방정식에서 해는 한 개예요. 만나지 않는다 하면 떠 있으면 해가 없어요 라고도 이야기를 할 테고, 그러면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는 판별치 d가 0보다 크다. 근해 공식에서 루트 속에가 양수이기 때문에 해가 두 개가 생기더라. d가 0이면 루트 부분이 없어지더라. 음수면 허수, i가 튀어나와서 허근을 가지더라 라고 방정식적인 접근법. 방정식에서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함수에서 볼 때는 이제 근이랑 x절편이 같아요, 해랑 x절편이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x절편이 두 개네, 이걸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풀면 해가 두 개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는 줄만 한번 쳐볼게요. 예제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 2차 함수입니다. 방정식이 아니고 함수라고 말을 쓰고 있죠. y는 x제곱 뭐시기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x절편이 두 개예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x절편이 두 개다. x절편이 두 개라고 그러면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겠다? 방정식에서 근이, 서로 다른 근이 두 개다 라는 의미와 같을 텐데, 근이 두 개라 그러면 우리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뭐로 판단할 수 있겠다? 판별식 d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네. 그래서 4분의 d가 0보다 크면 되겠네 라고 함수도 방정식 풀이를 데려와서 푸는 거죠. 같은 개념이더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에서 교점 x좌표, 아까 좀 강조했었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더라? 두 식을 나란히 두게 되면, 여기도 원래는 뭐였냐 그러면 얘도 y는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얘도 원래는 y는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나란히 두었다라는 것은 일단 y는 같은데 그거를 같게 만들어주는 x는 뭘까요를 구해보자 라는 의미가 이 식의 의미겠죠. 그래서 교점이 됩니다. 이 y는 일단 같아요. 직선에서든 곡선에서든 같아요. 같게 만들어준 x는 뭘까? 그게 바로 해가 되겠다. 해는, 현재로서의 해는 x 값만을 나타냅니다. 해나 근은 x만 이야기해요. 교점은 어떻게 됩니까? x, y죠. 예를 들면 2, 3 두 개를 다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 이 식에서는 x밖에 없다 했으니까 교점 이러면 안 되고 교점의 x좌표다. 정리를 해보면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식을 나란히 두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다? 교점의 x좌표를 알 수가 있다. 이걸 넘겨서 적은 게 이 식이죠. 넘겨서 적은 이 식에서는 그냥 이건 하나의 방정식처럼 보이네. 그래서 교점의 x좌표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실근 또는 해는 같은 의미더라 라고 이야기를 앞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나 교점이 궁금한데 이 점 어떻게 구하지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이 둘을 나란히 두어서 ax제곱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 또는 얘를 넘겨서 풀면 x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 x가 예를 들어서 알파랑 베타라면 여기가 알파랑 베타라면 우리는 아직 x 값만 알죠. 이 알파를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똑같은 베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점이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를 다 알게 되었으니까 교점도 적을 수가 있겠죠. 알파 그에 따른 함수값 둘 중에 아무거나 베타 이렇게 하면 교점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점 찾아라 그러면 교점의 x좌표를 먼저 찾습니다. 어떻게? 둘을 나란히 두어서 한쪽으로 넘겨서 방정식에서 해를 찾는다라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계산은 아니라 식이 다 있으니까 말만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 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거기서 교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교점을 찾겠다는 것은 나란히 둔 다음에 교점의 x좌표를 먼저 찾을 거고요. 다 넘기면 식이 이렇게 되고 얘를 구해봤더니 1과 2가 나왔죠. 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을 연습 삼아 여기에 1 한번 대입해 볼까요? 1 대입하니까 1 2 더하기 3이 되어서 2가 되죠. 여기에다 1 대입하니까 2가 되죠. 같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교점이니까 직선의 함수값도 곡선의 함수값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1,2라고 하면 되죠. 2를 대입하면 2,3이라고 하면 되죠. 지금 하는 이야기는 넘겨서 이거 구하는 게 보다 교점 x좌표가 이 방정식에서 실근과 같다라는 의미. 자, 2차 함수 그래프랑 이번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교점이 존재해요 라는 것은 이 식을 나란히 두었을 때 실근이 존재해요와 같은 의미였죠. 그러면 그림에서 교점이라는 것은 두 식을 넘겼을 때 실근이 같다, 실근의 개수와 같으니까 실근이 두 개가 돼요. 교점이 한 개예요, 접해요 이 말은 두 식을 한쪽으로 몰았을 때 실근이 한 개예요, 중근을 가져요와 같은 말인 거고 만나지 않으면 교점이 없다라는 말은 넘겼을 때 실근이 없어요. 실근이 없어요. 실근 두 개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멘트가 있죠. D는 0보다 크다. D는 0이다. D는 0보다 작다라는 멘트도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방정식에서만 이제 쓰는 표현이 아니라 D가 0보다 크다고 실근이 두 개겠네? 실근이 뭔데? 교점의 개수랑 같은 말이야. 교점이 두 개라고? 그렇다면 두 그래프는 이렇게 만나겠네. D가 0이라고? 실근이 한 개겠네. 이건 방정식의 표현. 실근이 뭐라고?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한 개라고?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러면 접하겠네.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접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다고? 실근이 없겠네. 실근이 없다면 교점의 x좌표도 없겠네. 교점의 x좌표가 없다라는 말은 교점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교점이 없으면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 항상 떠 있다라든가 그런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라는 의미는 교점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다시 돌아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의미와 또 같게 될 거고요. 그래서 교점, 실근, 판별식의 D 세 개가 묶여서 같이 필요한 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 값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라. 판별식 문제겠죠. 2차 함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요. 만나는 순간 판별식은 d가 0보다 크겠다. 그래서 4분의 d
접하면 판별식 0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개념으로 읽고 넘어가도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점은 실근과 같다라고 했고, 이렇게 생기는 부분의 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최고창이 2를 가지고 이건 바로 표현할 수 있겠죠. 2에서 x 절편이 마이너스 2랑 4가 되려 그러면 마이너스 2 x 절편을 가지려 그러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랑 그림 보고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따로 뭐 설명하는 자체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얘를 0으로 두었을 때 근이 마이너스 2랑 4다 이 말이나 y로 두었을 때 x 절편이나 같은 의미더라. 그래서 보자마자 책에서처럼 근각계수 굳이 안 데려와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제 3번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는데 길이가 2루트 2다 라는 이 말은 두 근에서 2차 함수 또는 여기에서 x 절편 또는 얘를 0으로 두었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개념하고 같겠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좀 있습니다. 이걸 방정식으로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 되고 알파 베타는 k-3이라는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제곱하면 좀 도움이 되겠는데 제곱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이고, 얘를 제곱하면 36이 되고요. 빼기 4를 해주면 4의 k-3이 되는데, 얘가 이 친구를 제곱한 8이랑 같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면 k가 5가 되겠네요. 10인가요? 40, 10이네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두 점, x절편을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근으로 생각을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우리는 쉽게 미지수 k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건 그림 때문에 풀이도 좀 땡겨왔는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k가 두 점에서 만나요. A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B점을 구해보세요. 나란히 두고 넘겨서 생각해도 되고, 교점인데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 2를 여기에다 대입을 해도 함수값이 같아야지만 교점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뭐 fx다, 얘를 gx다 이런 의미가 된다면, 저 힌트는 뭐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랑 g의 마이너스 2는 같을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k를 결정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4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 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되고, k가 5가 된다 그러면 한쪽으로 이제 뭐 넘겨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x제곱에 2x 더하기 3 x 마이너스 다 넘기면 x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플러스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새로운 x, 교점의 x 좌표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비의 x
좌표는 x 좌표는 1이다. 그거를 여기 함수값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k가 5라 그러면 바로 1,6이 됨을 알 수가 있겠다. 여기에다 대입을 해도 1,6이 됨을 알 수가 있겠다. 교점이니까 같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 중에서 한 교점의 x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이다. 무슨 의미일까? 자, x제곱에 여기 뭐 풀이가 있으니까 이걸 바로 써봅시다. 여기 개수들이 다 유리수라는 사실, 여기도 다 유리수라는 사실. 그래서 이 식 둘을 나란히 두게 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교점의 x좌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쪽으로 넘겨본 이 식에서 두 근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교점의 x좌표인데, 두 근이 x좌표인데 아무리 봐도 유리수들밖에 안 보여. 그런데 근 하나가 무리수를 가지고 있네. 그렇다면 켤레 반대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의 켤레근인 1 플러스 루트 2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합과 곱으로서 개수를 찾는 게 맞는 거고, 설령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이거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x 빼기 한 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했어. 또 하나의 근은 1 더하기 루트 2라고 했어 라고 적어도 되기는 되겠죠. 얘를 전개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했습니다.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기라는 형태에 대해서 근이 아무리 복잡해도 근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인수분해 할 수 있고, 얘는 2차 방정식이 되고, 이 2차 방정식 앞에 y를 달아주면 얘는 함수가 되는 거고, 같은 표현으로서 다 보았었죠. 그 다음에 필수예제 7.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 거리가 3루트 2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책에 풀이가 있으니까 풀이대로 풀어보고 다른 거 조금 변형을 조금 해볼게요. 우선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교점을 아직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미지수가 있어서 당장 계산도 안 됩니다. 알 수 있는 힌트는 여기 길이가 3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인데, 그럼 우리는 이 점을 미지수가 있는 것 갖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미지수 없는 이 친구를 좀 데려옵시다. 그래서 책에 뭐 이름을 달아 AB라고 했나요? 이 점을 A라고 이 점을 B라고 이름을 단 다음에 A점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A는 알파 콤마 여기에다 대입한 함수값은 알파 제곱에 2알파 마이너스 1. B점의 이름을 달아줍시다. 베타에 베타 제곱에 2알파 마이너스 1. 이제 정직하게 AB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곱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제곱은 x 차이를 제곱을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을 하고 얘에서 얘를 뺄 텐데 상수항은 없어지겠죠.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될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런 걸 우리는 실수라고 하죠. 네. 여기서 빼고 그 다음 여기서도 빼니까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이거를 뭔가를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아는 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알파 베타는 교점이니까 x제곱에 2x-1과 x-k 넘기면 x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k-1 0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죠. 그렇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알파 베타는 k-1인 거고, 이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요 부분에서만 묶어보면, 괄호 속에서 묶어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합차에서 베타 더하기 알파 나오고 여기 2가 있으니까 플러스에 2가 되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랬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얘는 1이 되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냥 뭐가 되겠다? 전 제곱까지 다 적어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좀 변신이 되죠. 많이 줄었죠.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더해보면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어디서?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에서 4의 알파 베타 형태로 풀 수는 있겠죠. 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1이 되고, 알파 베타 대신에 빼기 4의 k-의 1. 이제 얘만 풀어서 얘가 AB 길이 3루트의 제곱인 18이 되도록 k를 결정해 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풀이는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넘기면 9, 8,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 이거는, 이 문제는 나중에도 조금 이 식이 달라지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형태 보게 될 겁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복잡하네요. 익숙해져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 단어를 한번 가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어디에 평행한, 여기에 평행하다 했으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이야기죠. y절편 모르니까 a는 2가 되고 b는 아직 모르겠어. 딱 이 말이죠. 얘다. 그런데 2차 함수랑 접한데 교점이 한 개랍니다. 그럼 나란히 두면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는 2x 더하기 b, 교점 한 개예요. 실근 한 개예요. 이 말일 테니까 왠지 판별식이 땡기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자. 교점이 한 개, 한쪽으로 다 넘기면 x제곱에 3x에 2-b는 0이다. 자, 여기서 판별식 쓰면 b 구할 수 있죠. 근데 판별식 d가 0이다는 또 무슨 의미입니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완전 제곱식, 아까 그 함수에서 ax 제곱에서 mn 막 유도하고 할 때 절반의 제곱 이야기 하면 했었죠. 그러면 판별식 써도 되고, 절반의 2분의 3의 제곱이 상수항이어야지만 완전 제곱이겠죠. 그래서 보자마자 절반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가 2-b일 거야 라고, 이런 마인드로 쳐다봐도 되고, 판별식으로 제곱하고 빼기 4ac 해도 되고, 이러나 저러나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의 합이 4다. 많이 보던 거네요. fx는 0,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으로 바꿔 적겠습니다. fx 0의 두 근은 마이너스 3이랑 1이죠. 그렇다면 f의 x 더하기 p는 0의 두 근을 x1이라고 하고 x2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되는 사실이 뭘까? x1 더하기 p가 둘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더해도 되는데 개념으로 살짝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마이너스 3인 거고, x2 더하기 p가 둘 중에 하나인 1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는 이 둘을 더해서 합으로 보자라는, 누가 물어볼 수도 있죠. x1이 a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상관없죠. 바꿔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둘을 더했을 때 두 근의 합 x1 더하기 x2가 2p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요 두 근의 합이 4라 그랬으니까 넘겨서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P는 마이너스 3 이런 관계로 볼 수가 있겠다. 저번 시간 숙제했을 때 그 근 x1, x2 알파 베타 관계식이 그래프로 봐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